자, 오늘 생각보다 과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에코프로입니다. 우선적으로 이전에 계속 79만원 선에서 지지가 나오던 거와는 다르게 장 초반에 약간의 시세 분출을 한 뒤에 한 단계 낮아지면서 77만원대를 바닥으로 하는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어쨌거나 지금은 이 공매도 금지라는 초대형 재료를 떠안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변동성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하로는 일봉상의 지지라인, 그리고 이전에 상방으로 돌파를 하지 못한 21선을 뚫어줬기 때문에 이런 이평선상의 지지는 한 번은 반드시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 굳이 따지자라고 하면은 일전에 에코프로의 3분기 실적, 이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좀 한몫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변동성 확대에는요. 아마 이런 부분이 실망 매물로서 하방 움직임을 동반한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미 지금 이 에코프로라는 친구는 에코프로 프리미엄이라는 하나의 현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 금지의 효과가 워낙에 굉장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실적 전망으로 어떻게 주가를 좌지우지할, 그렇게 밑으로 꺾어버릴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워낙에 이제 공매도 금지 소식이 급작스러웠기 때문에 시장에 충분히 혼란이 올 만은 했어요. 확실히 이렇게, 근데 또 이제 8월달, 정확히는 이제 9월달이죠. 이때부터 이어졌었던 하락세 덕분에 가격상의 거품도 많이 제거가 된 종목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금 외인 자본의 이탈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생각보다 심각하지가 않아요. 이전에 지금 셀 기조를 유지 중이던 골드만삭스는 지금 매수로 어제 돌아서기도 했고, 이제 생각보다 무자비하게 외국인 이탈이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실적 부분이 뒤늦게 반영이 되면서 좀 과한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실적 쇼 끝에 공매도 금지라는 이런 초대형 재료가 동시에 터졌기 때문에 뒤늦게 조금 과할 정도로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정도 빠지면 또 이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과매도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애초에 이 외인 자본 이탈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이런 식으로 대시세, 상승 대시세를 형성할 시기에 외국인들은 계속 팔아왔어요, 이거를. 그런데도 올렸죠. 그래서 에코프로 프리미엄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에 그 상승세를 막을 수 있으리라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어제 오늘 엄청난 이제 변동폭을 보였고, 그로 인해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가격대의 하단 부분에서 좀 쉬어가는 움직임을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못 간다고 상심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 구간에서 이 하락폭 소화, 이 단기적인 하락폭 소화, 실적 쇼크로 인한 그거를 좀 소화를 해내면서 결국에는 또 2차, 3차 랠리를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만큼 공매도 금지라는 재료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지금 시장에 이 먹거리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 초반에 빠르게 수익 보면서 에코프로로 인한 그런 단기 변동성 최대한 완화를 해줘야 되겠죠. 리스크 분배를 통해서. 지금 호재가 호재로 인식되는 장인 만큼 장 초반에 모멘텀만 있으면 수익 내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개별 모멘텀 있는 종목들 제가 추려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걸로 최대한 리스크 분배 하시라고요. 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안내 드리고,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내용인 이 공매도 금지, 이게 왜 에코프로랑 이제 기타 2차 전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제가 분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잠깐 집중하셔서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매도 금지에 관한 제 코멘트입니다. 물론 에코프로 관련해가지고요.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보통 아침에 거래량이 많이 쏠려서 그 시간대에 매매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장전에 이슈 있는 종목들, 당일 거래량 있는 종목들, 그것들 중에 올라갈 거 찾는데 혈안이 셀 분들이 아주 많을 텐데, 이게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죠. 혼자 이것저것 찾다 보면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놓치는 재료들도 있고, 그리고 시장 보기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신경 쓰다 보면은 시동 걸고 올라가는 종목 놓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께 일일이 이슈 테마 정리하고 종목 찾아 고생하실 필요 없이 제가 정리해 놓은 부각될 이슈들과 추천 종목들을 미리 장전에 문자로 신청 주신 분들 한해서 단체 문자로 다 쏴드리고 있어요.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무거나 막 던지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걸을 거 거르고 코멘트까지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바쁜 아침에 제가 드리는 정보들로 시간 단축하시고 성투하자고요. 그리고 8월 9일날 제가 시초가로 추천드린 인벤티지랩,
비록 약간의 갭상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천천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매수 물량 꾸준히 쌓여주고 결국 당일 상한가를 달성했고요. 또한 이 중해제약도 차익이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세력들의 물량은 지켜지고 한 번의 개미 털기 이후 다시 올려주어서 넉넉한 수익 구간을 내주었습니다. 이런 단기성 종목들 매일 아침 장 전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남겨주시면 됩니다. 금전 요구 당연히 하나도 없고요. 저 따라오시면서 천천히 계좌 증식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내가 당장 투자할 예수금이 없고 준비 단계라고 하더라도 제가 드리는 엑기스 정보들, 종목들로 감을 미리 찾아놓게 되면은 나중에 제대로 시작할 때 기복이 없는 순탄한 주식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돈 들어가는 거 하나 없고 다 여러분 잘 되라고 안내해드리는 거니까요.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고 수익금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 2차 전지를 포함한 공매도 금지 관련 그런 이슈 종목들 왜 결국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나라 공매도 시스템은 아주 에러에 가까운 그런 불공정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금지하는 것 자체, 그만으로도 주가상으로 상방압력으로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제 설명을 들어가자 보면은 지금 공매도 때문에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난 수준이죠. 특히나 2차 전지 이쪽에서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고 또 근데 이제 공매도를 금지를 하면은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데 왜 지금 변동성이 생기냐? 일단 지금 찬반이 조금 갈리기 때문이에요. 지금 다른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급작스러운 공매도 때문에 한국 시장의 신뢰도가 낮아졌다. 보통 이제 JP모건이나 이제 외국 증권사, 뭐 거래소는 아니죠. 증권사 같이 막 세력들, 이런 양반들이 이러한 언급을 했어요. 조금 있다가 제가 드릴 이제 공매도에 대한 설명을 아마 듣게 되신다면은 이게 정말 얼마나 역겨운 그런 발언이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어찌됐거나 이러한 발언들이 지금 글로벌 대기업들, 이런 글로벌 빅머니들이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공매도 금지라는 재료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2차 전지 내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거에 막 널뛰기를 막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 사례들을 보면은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리고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사태, 그리고 최근에 이 코로나, 이때 바로 이제 공매도 금지가 일어났었는데 전부 다 이제 강력한 반등을 이끌어냈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기랑 이제 증시 이거에 대한 하락 더하기 공매도 금지라는 이런 부양책은 항상 증시의 대상승을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거에 대해서, 이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말을 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러한 이벤트들을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최근 증시 조금 내렸는데 너무 섣부르게 공매도 금지 판단을 했다. 그것 때문에 괜히 이제 선진국 지수로 편입도 힘들게 되었고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기가 힘들어졌고 그게 결국에는 이제 증시의 하락을 이끌 거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정말 한쪽으로는 말이 되지만 근본적인 측면에서는 공매도 금지, 정확히 말하면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에 공매도 시스템의 개편이 정말 필수적이었어요. 만약에 지금 공매도 시스템을 들고 나중에 뭐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된다 한들 아주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터지는 그런 폭탄 같은 존재였어요. 그리고 이번 증시 조금 내렸다고 하는데 물론 이때에 비해서는 적긴 합니다. 이번 해가 마이너스 15% 정도 내렸고 하락 기간도 이때보다 짧아요. 이때는 보통 20%, 30% 이랬거든요. 증시의 하락이. 근데 이번 증시도 엄청 안 좋았어요. 왜냐면은 전쟁이 터졌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에 있는데 산유국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 중동에서 전쟁이 터져버리고 그리고 이 미국채 금리 이게 아주 미쳐 날뛰었었어요. 5% 돌파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게 16년 만에 돌파를 한 거예요. 5%를. 그리고 이 미국채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가 넘는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그냥 이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인 미국채 금리, 거기에다 미국채에다만 돈을 넣어도
5%의 수익이 보장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위험 자산에 대한 메리트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증시의 하락이 엄청 가속화되었었다. 그래서 또 긴축 이슈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번에 공매도 금지가 꽤나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나 심각했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에 관한, 우리나라 공매도입니다. 우리나라 공매도에 관한 결함, 제가 아까부터 얘기를 했던 그 결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공매도는 주식을 빌린 다음에 대주 거래를 한 다음에 나중에 지금 내가 빌린 주식을 일단 팔아요. 그리고 현금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게 내려가게 되면은, 주식이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그 싼 가격에 내가 빌렸던 주식을 다시 사서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익 거래인 거죠. 대신에 이제 매도 포지션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합법적인 공매도인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 공매도라는 시스템이 전산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빌리고 매도가 가능해요. 원래는 안 되는데 걸릴 확률이 엄청나게 낮다 이거예요. 일단 뭐 예를 들어서 뭐 세력이나 기관이라고 할까요? 기관이나 외국인, 그리고 증권사, 거래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가지 단계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안 빌렸는데도 나는 빌렸다라고 얘기를 해도 나중에 여기서 검증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한 3일 정도 걸리거든요, 이게. 특히나 이 외인 자본, 이번에 불법 공매도의 대부분, 그러니까 무차입 공매도의 대부분이 한 90% 넘게 외국인이었습니다. 불법 공매도를 해왔던 그런 애들이. 예전에 그 삼성증권이 휴지 조각됐을 때, 그때 이제 JP모건이 아주 그냥 무차입 공매도, 불법 공매도로 엄청나게 때렸던 게 적발이 됐었었죠. 그러니까 이 외국인 놈들은 이게 우리나라 증시에서 돈 복사를 했던 거예요. 안 빌리고 매도가 가능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뭐 선진국 편입 지수가 막 낮아진다, 그래서 외국인들 떠난다, 그리고 뭐 JP모건에서도 이거는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웃긴 거, 그게 굉장히 웃긴 거예요. 그 말을 해석을 하면은, 볼게요. 뭐 블랙록이라든지 JP모건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은, 이제 개인들 돈 털어먹기 어려워졌네, 이거예요. 돈 복사 이제 안 되네. 쉽게 돈 벌 수 있었었는데 그게 금지되면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주식을 빌린다라고 하면은, 대주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빌렸으니까 상환일이 설정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갚는다, 빌렸으니까 갚아야 된다, 이거는 당연한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또 외국인들은 상환 기간이 없어요. 무기한이에요. 얼탱이가 없죠. 그러니까 장난질이 가능했던 거예요. 안 빌리고도 매도가 가능했고 심지어 상환 기일은 무기한이야. 이거를 지금 어이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데 지금 설명하면서도 이걸 선물 시장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선물 시장에는 이 숏 포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가면 내가 돈을 버는 건데, 당연히 여기에서는 증거금이 필요해요. 내가 얼마를 넣어야지 이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숏 포지션을 내가 잡았는데 올라가 버리면 내 증거금이 다 털리고 청산이 되는 그런 거겠죠. 근데 얘네들은 증거금을 안 넣어요. 왜? 안 빌리니까. 증거금 없이도 숏 포지션을 때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무리 마이너스가 막 돼도 그냥 끝까지 존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상환 기간이 없으니까. 증거금 없이 숏 포지션 때리고 아무리 마이너스가 돼도 청산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입니까? 근데 이거를 이번에 금지를 하고 내년 6월까지 이런 시스템을 무조건 개편을 해야 돼요. 전산화를 해야 돼요. 안 빌리고 매도 못하게. 그리고 외국인 새끼들이 얘도 똑같이, 얘네도 90일로 해야 돼요. 개인들이랑 똑같이. 이런 개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태까지 이 외국 애들이 해먹은 이런 짓거리로 인해 발생된 하방 압력이 얼마나 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2차전지나 기타 이제 공매도 상위 종목들에서 가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이번에 해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작용반작용의 법칙으로 눌렸던 게 치고 오르겠죠. 대신에 지금의 변동성은 아까 제가 말했던 이런 노이즈, 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늦어진다, 외국인 빠져나간다, 이딴 외국인은 빠져나가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리고 이런 불법 공매도 이런 걸로 애들 수법이 어땠냐면은,
또 지금 공매도, 이 공매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매도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가 진짜 낙후가 돼 있는 거라. 일단은 보면은 이 공매도의 순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주가의 가격 거품 제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과한 하락 방지,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거는 이 가치 평가를 한 다음에 공매도를 치는 그런 일련의 행위들에서 발생이 되는 그러한 선순환인 거고, 이 외국인들이 지금 공매도를 치면 어떤 식으로 치냐면요, 이제 뭐 급등하는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다가 기계적으로 생각도 안 해요. 공매도를 갈깁니다. 공매도를 칩니다. 그리고 뭐 애널리스트, 스피커, 기관, 스피커라는 거는 이제 언론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총동원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이제 막 하방 압력을 발생을 시켜요.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이게 돈 복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크가 없거든요.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게 어차피 안 빌렸으니까 입증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짜 불공정 거래가 치명적인 결함이 지금 금지가 되었고, 개중에 이 공매도 잔량 상위에 있던, 공매도가 정말 문제였던 2차전지 이쪽은 지금의 이슈 소화, 이거를 거치면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조금 왔다 갔다 거린다고 크게 마음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진짜 아까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어마무시한 결함들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거니까 분명히 이제 상방 압력으로 작용이 될 겁니다. 자, 다시 본론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의 의미로 이벤트를 진행해서 무료 이벤트 히든 종목을 구독자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단기 주도 테마들 중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종목들로 엄선해서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주 받아보시는데 단돈 1원도 들어가고 있지 않고요. 문자로 신청 주신 분들 한해서만 전달드리고 있으니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문자 주셔서 미리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장 심리는 재료가 뭐 하나 떴다 하면은 동네 축구 마냥 우르르 몰려가는 시기죠. 돈의 이동이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흐름 파악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야 자금 상황도 넉넉하고 여러 상품으로 해증을 해놓으니까 물려도 상관이 없는데, 개인들은 시드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고 몰빵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기 때문에 한번 물리면 평균적으로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매우 뼈아픈 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 섹터 중 확률 높은 종목들로 엄선해서 익절가, 손절가 철저히 지켜가면서 포트폴리오를 우상향시켜야 되는 거죠. 빠르게 자금이 섹터별로 순환하는 지금 이 시기에는 세력들의 자금 추적이 원활하게 일어난다면 정기적이고 높은 빈도로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유의미한 지표들에 걸러진 종목들 중 재료상으로 추가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종목들로 엄선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오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8월 23일 오전 구독자분들께 안내드린 엑스게이트는 양자 컴퓨터 테마의 재주목 이전에 빠르게 시초가로 진입해서 하루 홀딩 후 대략적으로 50%에서 60%가량의 자율 익절을 실시하였고, 비중 또한 적지 않게 설정하였기에 높은 수익 실현이 아주 용이했습니다. 그보다 잠시 더 전인 8월 21일 또한 인산가의 단기 모멘텀을 주목해 40% 정도의 익절을 성사시켰고요. 해당 종목 또한 확신이 있었기에 비중을 높게 세팅하였습니다. 또한 시나리오 이탈 시에도 추가 대응점이나 손절점을 칼같이 관리가 들어가는 만큼 수익폭은 매우 크게, 손실은 매우 작게 가져가면서 전반적인 계좌의 우상향을 목표하고 있고 실제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괜히 혼자 머리 싸매면서 올라갈 종목 찾아내느냐 고생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 굴러다니는 선반영이 될 대로 돼버린 재료 가지고 뒤늦게 들어가서 고점에 물려서 강제로 가치 투자, 기도 매매 하지 마시고 제가 검증해 놓은 종목들로 흐름 찾으시면서 계좌의 회복 혹은 수익의 극대화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보내주시면 제가 엄선한 종목들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금전 요구 없고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신청 주세요.